자, 안녕하세요. 2022년도 시험 대비 개정세법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막 크리티컬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대표적인 거로 이제 부가세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교재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겠죠.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 보완이라고 했는데, 그 신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위탁자가 있고 이제 수탁자가 있어요. 이 이제 위탁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한테 신탁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요번에 이제 이 규정이 뭐냐면, 그 반가로 1번을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실상 수탁자가 갖고 있는 위탁자의 자산인데, 이 위탁자가 수탁자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권리 관계를 또 다른 위탁자 A에게 넘긴 거예요. 그럼 이건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법 규정을 좀 명확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보면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제 이게 왜 들어갔냐면 원래 여러분들 재화를 공급할 때 우리 부당행 계산 부인으로 특권자의 위치에 있으면 재화는 시가보다 낮으면 무조건 시가예요. 무상으로 공급해도 시가죠. 근데 용역은 저가인 경우엔 시가이지만 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특권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거의 시가로 과세한다는 규정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탁재산은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탁자가 위탁자의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위탁자가 지정한 A라는 애한테 이걸 이제 저가로 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시가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저가 시가 규정에 명시를 해놨죠. 명시를. 그래서 그 밑에 관련 법률을 제가 갖다 써놨어요. 3조 2항 3항 10조 8항 29조 4항. 그래서 그 법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붙여놨고요. 그래서 그 3조 2항 3항하고 밑에 10조 8항 그 다음에 29조 4항이 지금 설명드린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 보완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바뀐 거고요. 자, 다음 나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공급자가 신용카드 받고 공급하면 그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경과 규정으로 원래 연간 500만 원이 한도였고요.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의 1%가 원래 법인데 2021년도까지는 연간 1,000만 원에 1.3%였었잖아요. 그래서 22년도부터 뭐냐, 이거 경과 규정인데 22년도에 대선이 있어갖고 이거 못 옮긴다고 그랬죠. 못 바꾼다고. 그래서 똑같이 연기됐어요. 그냥 또 한도는 1,000만 원이고 퍼센티지 1.3%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대 공제한도 적용 기간을 2001년도 말에서 2003년도 연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뭐 당연히 연장될 거로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다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예정 고지 또는 예정 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정 고지랑 예정 부가가 뭐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중에 1억 5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요, 예정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은 이게 이제 수수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예정 고지 예정 부가가 있어요. 관할세무서에서 직전 과세 기간의 절반을. 근데 과거에는 30만 원일 때는 예정 고지나 예정 부가를 안 했죠. 근데 요거를 요번에 바꿨어요. 50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금액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다의 반가로 1번 보면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 고지 또는 예정 부가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 범위를 세액 30만 원에서 뭘로 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50만 원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반가로 2번, 이거 새로 들어온 건데,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 예정 부가를 하지 않도록 해줬다. 그래서 예외 규정 하나 더 들어간 건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기억해야 됩니다. 50만 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법 규정 써놨고요. 다음에 라 볼게요. 이것도 이제 경과 규정인데요. 여러분들 의제매입세 공제를 다 외웠어요? 그 과세 유용 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원래 공제율 108분의 8인데 과표 2억 이하까지는 109분의 9였잖아요. 요거 연장됐어요. 계속
과표 2억까지는 109분의 9예요. 2023년도 말까지. 그래서 108분의 8, 2억 초과, 2억 이하는 109분의 9.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 변동된 게 없다. 결국 이거죠. 자, 다음 마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맹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미줄 친 거 보면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한 액수의 0.5% 가산세 부과. 그래서 가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0.5% 외우시고요. 자, 다음 페이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그 부가가치세는 79를 국가가 갖고 하고 21%는 지방소비세로 썼잖아요. 물론 신고는 한 곳에 다른데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나눠서 썼거든요. 요거 79대 21을 또 바꿨어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원칙이 지방소비세율은 25.3%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1에서 25.3을 뺀 것만큼 그러면 이제 74.7이 되나요? 이제 요거였는데 이걸로 바뀌었는데 2022년도까지는 23.7%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난다면 이거를 예외 기준까지 뭐 2022년도까지는 23.7%고 2023년도부터는 25.3%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74.7을 갖고 왔는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지방 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바뀌었다. 100 기준에. 근데 2022년도까지는 23.7이다. 이렇게 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 제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인데요. 이거 선세금 계산서에 대한 명문 규정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글배기 2번, 동글배기 3번 이게 이제 법 규정 전체인데요. 동글배기 3번을 보시면 2021년도 10월 8일 개정된 건데 이제 2번을 보면 원래 문구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즉 선세금 계산서 일자를 인정해 줬었어요. 근데 3번을 보면 이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로 본다. 이제 요건데 그 밑에 1번 보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 세금 계산서 발급일을 말하는 거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뭐 이거 원래 있는 규정이고요.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규정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명문 규정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일 때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돈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별로 어려울 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토지 건물 구축물 일괄 공급 시 공급가 계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토지 건물 구축물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요.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법에서 정한 거랑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면 법에서 정한 방법을 썼죠. 그게 뭐였었어요?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 금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없다면 장부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건데 거기 지금 보시면 네모박스 29조 9항이 2번 봐봐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도요. 밑에 네모박스 1, 2번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 2번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도. 그 2번이 중요한 포인트죠. 토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다음에 토지만 사용할 때. 그럼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억울한 거죠. 이 낡은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그거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자 볼게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인데요. 그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거 1, 2, 3, 4 뭐 이번에 뭐 장사 등에 관한 거 모자보건법 뭐 가사 근로자 관련된 거 명시화됐고요. 기본적으로 인적 용역인데요. 거기 주요 면세 범위 1, 2, 3, 4, 5 다 읽어보시되 5번 잠깐 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